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나무를 심어야 할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아프리카 속담. 여기에서 이제 집장말을 해야 될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까지는 아니고 10년 전이었다. 또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10월 10일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투자를 투기라 비하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기 현실을 정당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한번 오늘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원흥 동일시트 원흥 동일 7단지 아파트가 최근에 9월 11일 19층이 8억 9,500에 실거래가를 찍혔네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8억 9,500을 신고를 최근에 한 것 같은데 한 달을 거의 꽉 채워서 한 것 같은데 이제 조만간 고향 원흥 동일 스위트 7단지도 9억이 넘어갈 것이다. 원흥 동일 스위트 단지 내 최지한 대표님 9억이 안 넘어갈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9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조만간 1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GTX-A 관련해가지고 오늘 제가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겠지만 여기는 2026년 창능력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6년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창능력 컴팩트 시티하고 창능 천마을 입주 즈음을 맞춰가지고 아마 2027년이나 2028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서 수서 구간은 이제 무정차로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게 25년 좀 늦어지면 26년 그리고 이제 26년에서 27년 사이에 분명하게 2호선 삼성역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삼성역 정차를 갖다가 계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올 연말에 GTX-A 개통을 갖다가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런데 너무 조용하고 특히 GTX-A 서울에서 운정중앙역 이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2달 전에 빠숑님하고 방송했던 방송을 최근에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또 방문 예약을 갖다가 하겠다라는 분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GTX-A 개통은 정말 머지 않았고요. 이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8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지나고 나면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안 드리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보니까 8일날 윤재 연구원님하고 빠숑님하고 이 부동산 시장 관련해가지고 좋은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감사 스마일이 저희 찐팬 단톡방에다가는 이 2025년 시장 이렇게 됩니다. 촌철 살인 전망 부동산 114 윤재 팀장님의 이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고 감사 스마일이 오프라인 강의가 이제 10월 20날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다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데 꼭 제가 이 윤재 팀장님의 이 인사이트를 직접 오프라인 강의에서 듣고 또 감사 스마일 TV 멤버십 회원분들께 오프라인 후기를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부동산 시장 3가지 부분을 갖다가 제가 항상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꼭 시간 내셔가지고 제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 빠숑님 방송 꼭 시청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동산 시장에 이제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수요하고 공급하고 그 다음에 정부 이 3가지의 이 요인을 갖다 보는데 거래, 인구, 직장, 경제, 소득, 금융, 세금, 개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변수를 놓고 분석을 하시는 정말 이런 분이 정말 있구나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꼭 윤재 연구원님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꼭 들으시면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이제 10월달 장미를 봤는데, 와, 정말 이게 5월, 6월달에 장미꽃이 피는데 10월달에도 장미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후변화가 좀 심상치 않구나 라는 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10월 10일 감사 스마일이 행복과 세이크로바의 꽃말이 행복, 네이크로바의 꽃말이 이제 행운인데, 제가 행복과 행운을 감스님들께 모두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아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매주 주 1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후 3시 반에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보다 내년 집값이 더 걱정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 분양가 급등, 아파트 공급 부족.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2025년보다 2026년 공급이 더 부족하다. 서울의 아파트가 더 부족하고 뭐 7,000세대밖에 집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올해보다 내년 집값이 더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버드대 교수님이셨던 김경민 교수님도 약간 태세 전환을 해서 내년에 집값이 더 걱정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상승론자, 폭락론자, 그 다음에 뭐 시장 분석가, 그리고 윤지혜 연구원님처럼 이제 부동산을 갖다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부동산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이 집값이 지금보다 내후년이 되면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이유가, 월세라든지 전세가 없고 월세 가격이 정말 몇 달 사이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월세를 갖다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것을 보면서 더 놀랐고, 또 움직이지 않던 비아파트 시장도 지금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올해 하반기 4, 4분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 지금 대출 규제라든지 대출 총량을 줄여가지고 집값을 어느 정도 지금 수요를 억제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내년까지는 이게 힘들 거고, 또 계속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할 거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금 금리를 인하 계획돼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라든지 분양가 급등이라든지 아파트 공급 부족, 이 세 가지가 맞물린다고 하면 정말 내년부터 무서운 상황이 올 거고, 특히 내후년 되게 되면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키포인트 이슈가 좀 될 것이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내 집 장만을 갖다가 좀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BS 비즈, GTX BC 첫 삽도 못 떴다. 개통 지연 불가피다. 이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지난 3월 A 노선을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가 열렸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B하고 C 노선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고 2030년까지는 아마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고 하면 감스님들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GTX A 2단계 서울에서 운정중앙역 사이를 지금부터 관심 가지시면 좋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이뉴스 24의 이수연 기자님의 국평 집값이 8억, GTX의 들썩이는 파주. 이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GTX 들썩이는 파주가 아니라 운정신도시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일산 킨텍스, 대곡, 연신내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감사 스마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머지않았다. 그래서 빠르면 11월부터, 조금 늦으면 개통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움직일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12월에 GTX A 노선 개통 앞두고 운정중앙역 집값 상승세가 지금 감지되고 있고요. 직주 근접성 개선 호재는 있지만 상승폭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물론 물리적 거리가 고양시가 파주 운정 신도시보다 더 가깝고, 제가 어제 홍대에 일이 있어가지고 좀 갈 일이 있었는데 삼성에서 12km, 14km밖에 떨어져 있질 않아요. 너무 가깝고 차가 안 막히면 40분이면 가고, 또 올 때는 30분 만에 집에를 오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물리적 거리도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나 물리적 거리보다 또 중요한 게 이제 대중교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GTX A처럼 정말 한 번에 이렇게 20분대로 이제 서울역을 가게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강남 삼성역을 갖다가 정차하게 되는 그 순간 서북부는 정말 천지개벽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GTX-A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로 예정된 수도권 과학병철도 GTX-A 노선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 개통이 다가오면서 파주 동패동과 목동동 등 운정 신도시 집값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철도재가 집값에 반영되어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GTX 노선이 개통됐던 동탄 같은 극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동탄은 GTX-A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SRT가 이미 다니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동탄은 주변에 일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동탄은 이제 수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역 그리고 운정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GTX-A의 파급 효과는 삼성역이 개통되는 그 순간이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GTX-A 노선 주변으로 해서 뭐 역세권 아파트면 가장 좋겠지만 역세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한두 정거장 환승이라든지 마을버스 1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갖다가 뭐 대단지라든지 신축이면 더 좋겠지만 신축이 안 된다고 하면 준신축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지금 샀던 금액보다는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드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8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GTX-A 개통을 하게 되면 내년 이맘때쯤 되게 되면 운정 신도시는 이제 10억이 가 있을 것이다. 또 운정 신도시 주변에도 새 아파트들 또 입주하게 되면 분양가가 5억이든 6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때는 10억이 넘어갈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킨텍스역이라든지 대곡역이라든지 연신내역 그다음에 창흥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도 운정 신도시보다 가격이 더 높아지면 더 높아졌지 낮아지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군도 지금 교통이 이렇게 대중교통이 불비한데도 15억이 넘은 실거래가를 보면서 앞으로 고양시 덕양구가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10년 이내 아파트가 7억, 8억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내 자금대에 맞춰서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어차피 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전세 내가 평생 살 수 없고 월세는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갖다 월세를 갖다 지불하지 마시고 차라리 은행에다가 이자를 갖다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서두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초롱꽃 8단지 중흥 S클래스가 지난달 10일 전용 8사가 7억 원에 거래돼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7억도 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정중앙역 개통하게 되면 운정중앙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아마 많은 것들이 변모하게 될 거고 힐프와 운정신도시의 기존 3대장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푸르지오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초록꽃 마을 쪽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감사 스마일의 예상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운정 이지동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신청을 했고 또 운정 지금 보니까 A20블럭 관련해가지고 이제 본청약이 계획되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다음번에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 연구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운정 신도시의 경우에 GTX-A 노선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집값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TX 개통 전후에 동탄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 이거는 조금 이제 물음표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자리의 그런 한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운정 신도시 주변을 가지고 서해선도 운정역까지 경의중앙선 더블 역세권이 또 되면서 또 운정 신도시가 거의 다 새 아파트다 보니까 또 초롱꽃마을 이쪽으로 3지구 같은 경우는 운정 3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년 이내다 보니까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운정 중앙역에서 서울역 2단계 개통을 갖다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수서까지 이제 25년이 될지 26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무정차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6년에서 27년 사이에 분명하게 삼성역을 2호선을 갖다 통로를 분명히 만들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운정 신도시에서 강남 삼성역을 30분대로 갈 수가 있고 고양시에서는 20분대로 연신내에서는 10분대로 삼성역을 가기 때문에 은평구라든지 고양시는 더 큰 호재라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감사 스마일은 부동산 현장에 정말 15년 이상 있다 보니까
제 눈에는 이게 보여요.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정말 전화 오는 기술도 정말 스킬도 많이 늘어서 제가 위로 상담으로 한다라고 이제 아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줄긴 줄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빠숑님 방송이라든지 또 제 영상을 갖다가 작년 영상, 올 초 영상, 지금 영상까지 다 사람들이 보면서 제 예상이 다 맞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검증받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많이 하는데,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검증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일단 지금 내년과 내후년에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고양시는 새 아파트가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문득 덕양구에 있는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이 5개의 택지지구가 서로 맞물리다 보니까 삼성 입주 끝나고 나니까 원흥 입주하고, 원흥 입주 끝나고 나니까 지축 입주하고, 지축 입주 끝나고 나니까 향동 입주하고, 향동이 먼저 입주하고 지축이 입주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니까 덕은 입주하다 보니까 여기 덕양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2년 있다가 삼성에 있던 분들이 원흥으로 가고, 원흥에 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축으로 가고, 지축에 있던 분들이 뭐 덕원으로 가고 향동으로 가고 이러다 움직이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입주 시기 때 물량이 많이 나왔고, 또 새 아파트로 또 가려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를 또 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가격이 막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문득 이걸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제는 덕양구에 아파트 공급이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2년 전부터 없었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2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믿질 않고, 이제 2년이 지나서 덕은 이제 만 입주 2년 차가 도래하다 보니까 덕은에 지금 34평도 지금 최저가 10억인데 10억도 정말 저는 싸다. 왜냐면 9억에 분양을 했는데 10억이면 양도 차익 1억, 2억 받으려고, 그러니까 12억까지 비과세 받으려고 이제 9억에 분양받아 3억 비과세 받으려고 팔까요? 안 판다는 거죠. 그런다고 보면 1주택에서 이제 1년 있다가 2주택을 만들어가지고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서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를 받으니까 이런 전략으로 지금들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집 장만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1주택자가 2주택으로 가는 포지션이 더 크다. 이거는 현장에서 많이 알 수 있는 이런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계속적으로 월세나 전세 살지 마시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월세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전세도 지금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쉽지만은 않고, 전세 가격도 지금 뭐 허그 보증해서 6억까지밖에 못 해주는데, 고양시도 지금 6억이 넘어가고 있는 전세 실거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매매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나 월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전세 월세가 먼저 올라가고 이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이런 것들을 감스님들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일보의 임정환 기자님의 기사, 월세 2천만 원, 월세 역대 최대 상승이다. 전세가 또 밀어 올리나. 월세가 올라가면 전세도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수요 억제나 대출 억제밖에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추가로 조정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 뭐 4분기 뭐 9월 달까지는 뭐 추석 연휴가 있었고, 뭐 10월 달에도 지금 연휴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12월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실제 실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갖다 좀 해보고요. 월세의 거침없는 상승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그 다음에 비아파트인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이 편한 세상 8위 타입 또 지금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라는 월세가 거짓말 같으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올랐고요. 투룸도 지금 130에서 150, 원룸은 이미 이제 100만 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200만 원 되는 거는 이제 실제로 넘어가는 단지도 많이 있고 250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그런 시장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양 시민 80% 이상 K컬처밸리 백인 시민위원회 모집, 이거는 감사스마일이 어제 백인 시민위원회 모집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연령대별 무작위 추첨해가지고 선정을 한다고 하고 스마트폰 신청 가능해서 24일 날 통보한다고 합니다. 백인의 생각이 내일의 K컬처밸리가 됩니다. 당신의 참여가 K컬처밸리를 앞당깁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감스님들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저는 이 K컬처밸리가 다 되면 좋겠지만
지금 아레나 공연장, 지금 고양시에 지금 이렇게 공연을 갖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고, 많은 고양 시민 108만 명의 고양 시민이 염원하고 있는 이 아레나 공연장만이라도 정말 지금이라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감사스마의 솔직한 마음이고, 감스님들만이라도 K컬처밸리 백인 시민위원회에 꼭 모집을 갖다 많이 해서 꼭 당첨되시면 감사스마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이 백인 시민위원회 모집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정말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작은 힘이 모여서 내일의 K컬처밸리로 재탄생되기를 감사스마일이 응원하고 소망하고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소식까지 이야기 드렸는데요. 앞서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나무를 심어야 할 가장 좋은 시기가 20년 전이었다. 내 집 마련을 할 가장 좋은 시기는 10년 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정말 1년 전이었고 2년 전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하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분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고 종잣돈이 있고 대출 감당이 되고 DSR도 되고 이런 분들은 늦추지 마십시오. 늦추는 게 오히려 더 나쁜 선택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윤지혜 연구원님의 인사이트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또 드리겠지만 꼭 오늘 윤지혜 연구원님의 이 방송 정말 이 촌천살인 전망 이걸 갖다 보고 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정말 완벽하게는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정말 인사이트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꼭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